자,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자기 효능감이 행동에 영향을 주는 방법.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첫 번째가 활동 선택이다. 그래서 활동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자신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과제와 활동을 활동 선택은 사람들이 자신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과제 활동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며 실패할 것 같은 과제와 행동은 피하려고 한다. 그래서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방법은 성공한 경험이 중요하다. 성공한 경험이 누적될수록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이 더 뛰어난다라고 말씀을 처음에 드렸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공을 맛보려고 하니까 자기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과제 활동을 선택하고 실패할 것 같은 거는 하지 않는다는. 이제 대학교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어떠한 과목, 전공 과목을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 요건 학점을 잘 받을 것 같아. 요거는 학점을 못 받을 것 같아. 저 교수님은 학점이 너무 짜.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학점이 높으면은 장학금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쉬운 과목을 선택하려고 한다. 쉬운 과목을.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수많은 일들, 뭐 하기 좋은 일, 하기 싫은 일, 하기 어려운 일, 하기 쉬운 일들이 막 공존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한 일들은 내 직무 환경에서 그런 것들 다 같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럴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없다 라고 하면은, 하기 싫다 하기 좋다 마음에 끌린다라고 하면 일단 하기 싫은 일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충고하고 싶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먼저 해야만 나중에 밀어놓은 일들이 하기 쉽거든. 재미가 있거든. 끝에 가면 이제 점점 재밌어지는 거지. 그래서 몰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그 목표라는 게 있는데, 사람들은 특정 영역에 높은 자기 효능감을 가지고 있을 때 스스로 더 높은 목표를 세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도 이제 결과물로 목표 설정을 했는데, 목표 설정을 잘 이루었다, 목표 설정을 많이 이룰 수 있다라고 하면, 결과물로서 목표 설정을 많이 이루었다라는 결과물을 도출해내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쉬운 일을 하면서 여기 이제 그 한계치를 낮춰버리면 되죠. 목표 설정의 한계치를 낮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외국어 학습을 한다라고 하면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있으면 초급만 하는 거지. 초급만. 그 목표 설정을 초급만 계속하니까 어떻게 돼? 많이 이루었지. 성공을 많이 했지. 점수도 잘 나왔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아는 것만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표 설정이 나의 한계를 정하게 하지 마라. 더 높은 단계에 도전을 해라. 한번 목표를 이루었다라고 하면 그 다음 목표는 최소한 내가 지금 이룬 목표보다 한 단계 높은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노력과 지속. 그래서 높은 자기 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과제를 수행할 때 노력을 많이 기울인다. 그러면서 중요한 거, 그래서 그 노력을 기울이는데 그와 그 같이 동반적으로 효과적인 학습 전략을 사용한다. 처음에 얘기했던 그 일반 시간의 법칙에서도 그냥 그 시간 동안 존재했다라는 것으로 이루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전문가, 그 분야의 전문가, 일반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려고 하면 지금의 내가 해왔던 일 방법과 그런 것들 달리해서 새롭게 도전해 본 것들, 그 다음에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을 때
접근하는 방법,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그런 것들이 효과적인 학습 전략이 이렇게 필요하다. 그래야만 시련을 만나도 실패의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속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효과적인 학습 전략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일단 충분히 습득하고 나면 과제 완성은 빠르고 쉽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게 된다. 왜? 그러한 것들이 효과적인 학습 전략을 매번 계획하고 진행해왔고 수행해왔고 그걸로써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패턴을 익혀본 거지. 그다음에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과제를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성공적으로 그 일을 마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한번 성공을 경험해 보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말도 있어요. 한번 성공을 경험해 본 사람은 다음 과제에 다른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성공을 할 확률이 높다. 여기서 계속 성공 그러는데 다음에 얘기할게. 그다음에 자기 효능감 개발에 필요한 요소 뭐냐면 이게 첫 번째 이전의 성공과 실패, 이것도 자기 효능감 개발에 필요한 요소가 된다. 물론 뭐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적된 누적 성공을 계속 경험해 본 사람은 성공할 다음 그 과제에서도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는 걸 설명드렸었고요. 그다음에 계속 실패를 맛봤다라고 하면은 위축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면 그 실패의 과정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새로운 것에 도전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 놓은 게 사람들은 이전에 그 과제나 그 유사한 것을 성공한 경험이 있으면 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생들이 곱하기를 잘했다 라고 하면 파생적으로 나눗셈도 잘하게 되고 나중에 분수 이런 것도 잘하고 유리수 이런 것도 점점 확장해 가면서 잘 하더라.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체력적으로 신체적으로 좀 특출난 사람들, 축구를 잘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구기 종목을 더 잘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한 과정에서 근거를 두고 학습자가 성공을 판단하기도 한다. 그래서 동료와 비교해서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 기초로 판단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전의 성공과 실패. 근데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실패를 해도 낙관성이 위축되지 않는다.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패로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의 밑거름이 된다라고 생각하죠. 역사적으로 성공적이던 사람들은 성공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작은 실패를 경험할 때 지속적인 노력과 인내가 성공의 핵심 요소임을 배우게 된다. 제가 한 얘기지 아니지만 에디슨이 이제 전구를 발명할 때 몇만 번의 실패를 경험해서 비로소 그 전구를 발명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랬대죠, 에디슨한테. 여태까지 그렇게 많은 실패가 있었었는데 그 실패를 어떻게 이겨냈느냐라고 했을 때 에디슨이 한 말이 나는 그것을 실패라고 하지 않는다. 몇만 번의 실험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실패를 해도 이런 부류는 낙관성이 위축되지 않는다. 자기 효능감이 낮다라고 하면 실패를 했다라고 하면 물론 자기 효능감이 낮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면 성공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부터 출발하는데 이렇게 실패를 했다라고 하면 난 역시 안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메시지.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했다고 칭찬하거나 확신을 주면 자기 효능감이 어느 정도 높아진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노력하면 이 문제 풀 수 있어 라고 말해주면 자기 확신이 끌어올리게 된다.
그래서 학습자들이 받는 메시지는 명백하게 진술되기보다는 숨겨져 있는 경우도 많다. 숨겨져 있는 그 내용은 이제 뭐 건설적인 비평. 그래서 건설적인 비평이라고 하는 게 뭐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질책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넌 이거 말고도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알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자기 효능감이 높아진다. 그 다음에 행동이 말보다 더 큰 영향을 발휘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성공과 실패, 이거 아까 얘기했던 모델링과 같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해 보이는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를 관찰함으로써 자기 효능감을 형성하기도 한다. 그래서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모델링을 통해서 성공을 하는 사람,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사람이 있고, 자기 효능감을 낮추는 결과적으로 자기 효능감을 낮추는 결과에 도출이 된다 하더라도, 모델링이라는 걸 통해서 저렇게 하면 실패하는구나, 저것을 보고 나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이제 선과 악 이런 것들이 나올 때 막 나쁜 일을 하게 되면은 막 질책을 하지, 저런 나쁜 놈 저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드라마를 계속 보죠.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학생들은 학습 과제에서 성공과 실패를 평가할 때 비슷한 능력을 가진 친구들의 성공과 실패를 염두에 두기도 한다. 그다음에 친구가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보고, 동료가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보고, 교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동료가 아니면 친구가 그러한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 그런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근데 선생님이 말하는 것으로서 그렇구나라고 이해하는 것하고 좀 다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이제 평균값의 오류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요. 평균값의 오류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비슷한 능력을 가진 친구라고 그러나요? 비슷한 능력을 가진 친구, 아니면 비슷한 능력을 가진 동료, 비슷한 능력을 가진 집단, 조직, 이렇게라고 하면은 그 조직에서 그런 사람들이 이루어낸 그 결과물이 물론 그거보다 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이루어낸 결과이다 보니까 결과로서 그게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수준이 낮다.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결과물에 대한 수준이 낮을 수 있다. 그게 뭐냐면 평균값의 오류라는 말이에요. 평균값의 오류. 그래서 저희가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방법,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모델링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어느 정도 좀 단계별로 도전하려고 하는 목표의 수준이 질적으로 좀 더 높아져야지 된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1만 시간의 법칙에서 그냥 단지 회사에서 일을 했다, 그냥 놀았다, 연주를 하고 놀았다, 취미 활동을 했다, 그걸로 인해서 내가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집단 전체의 성공과 실패,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혼자 일하기보다는 집단으로 일할 때, 그리고 집단이 성공을 하면 자기 효능감이 더 높아진다.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제 팀 플레이를 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경험했다라고 하면 자기 효능감이 더 커진다. 물론 자기가 거기에서 작은 부분에 대해서 노력의 결과물로 우리 팀이 성공했다, 승리했다라고 하면 그래도 일단 자기가 조금
그 힘을 보탰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성취가 나쁠 수 있다. 집단 자기 효능감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능력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그들이 효과적으로 함께 일하고 역할과 책임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과정이다. 유튜브 영상에서 이제 믿음의 승부 그 내용을 잠깐 보시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충 자료로 일단 보여드립니다. 자기 효능감은 학습자의 활동, 선택하고 목표, 노력, 지속성 등 영향을 미치는 것과 유사하게 교사의 선택, 목표, 노력,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로 학생들은 학습에 대한 더 높은 자기 효능감을 갖게 되고 실제로 더 높은 수준으로 성취하게 된다. 학습자도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되지만 이제 코칭, 교사, 팀 플레이를 할 때 리더 이런 사람들의 것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기 효능감과 관련된 성격 강점, 그러니까 첫 번째가 호기심이다. 그래서 호기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래서 새로운 정보, 지식, 경험을 얻고자 탐색적 활동을 하는 게 호기심이다. 호기심의 구성 요소는 긍정적 정서, 새로운 경험의 수용, 확장된 인지 과정, 과제에 대한 몰입, 흥미, 원천에 대한 탐구 이런 것들이 호기심이다.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있다라는 말도 있고요. 그래서 호기심 자기 새롭고 상충되는 면이 많을수록 새로운 학습에 높은 가치를 부여할수록 증가되며, 그쵸? 근데 호기심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새로운 직접 호기심이 있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매번 그때마다 엄마가 만지면 안 돼, 떼지 이렇게 하면 안 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물론 어린이들이 자기가 무엇인가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것에 대해서 탐색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좋은 건데 무조건 수용해 주는 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과도하게 제재하고 감시하고 처벌 떼지 이렇게 하고 그러면 또 호기심이 활동되지 않는다. 양면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기 효능과 관련된 성격의 강점은 학구열이라고 하는 거. 학구열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것을 열망하는 것이 학구열이다. 그래서 호기심이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것에 관한 넓은 의미의 흥미라면 호기심이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것에 넓은 의미의 흥미라면 학구열은 특정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것이 학구열이다. 그래서 학구열은 뭐 내재적 동기이다라는 말이 있고, 그다음에 학구열은 다양한 긍정적 경험을 촉진시키고 심리적 안정뿐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도 기여한다. 이럴 경우에는 긍정적 관심, 지식,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 과제에 대한 호기심 등이 선행되어야만 학구열이 증진된다. 낙관성,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 이런 거 두 가지가 매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낙관성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희망이다라고 하고, 낙관주의는 관련된 정보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분석한 후 미래에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더 중시한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는 거하고 다르죠. 보면은
낙관주의는 어떠한 문제에 봉착했었을 때, 직면했었을 때 그것을 아예 안 돼라고 하고 회피하고 포기하고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새로운 방법으로 도전해 보는 것들 이런 게 낙관주의다. 좋은 게 좋은 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낙관은 낙관성 증진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 대중매체를 통해서 낙관적 모델을 자주 접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왕이면 좋은 말, 긍정적인 언어 이런 거를 많이 쓰는 사람들과 친해져야 한다. 그 다음에 자기 통제입니다.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방법도 앞에서 많이 살펴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노력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노력이겠지만 자기 통제.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실행하려고 하고 도전과 목표 설정 이런 것을 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도전하려고 하는 것을 계획했고 목표를 세웠는데 그것을 끝까지 진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효능감이 낮은 경우에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자기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결과물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자기 통제이다. 그래서 자기 통제, 문제 행동과 연관된 중요한 변수로 같은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자기 통제 정도에 따라서 청소년의 발달 문제 상황에서 적응력은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그래서 자기 통제를 잘하는 사람은 적절한 선택을 통해서 자기 통제의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 쉽게 비난하거나 포기하는 대신에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자기 통제를 잘한다. 그래서 자기 통제를 잘 못하는 경우에는 충동적이고 유혹에 빠지기 쉬우며 거절을 잘하지 못하고 문제의 행동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나 오늘 공부해야 돼 라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변에 가다 보니까 다른 것이 보여. 공부 내일 하지 뭐 오늘 이걸로 할래 라고 하는 거지. 아니면 공부하다가 잠깐 TV에 뭐가 나와. 그러니까 TV를 봐버리는 거지. 좀 이따 하지 라고 하는 거지. 자기 통제가 중요하다. 이 자기 통제에 관련해서는 이제 유명한 실험이에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시멜로우 실험이라고 만족 지연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EBS 방송에서도 좀 많이 나왔어요. 유튜브에서도 마시멜로우 실험 하면은 유치원의 어린이들 대상으로 해서 실험한 것들이 몇 개 막 나오고 있죠. 대표적인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이런 거였죠.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A그룹, B그룹 두 그룹으로 애들을 남겨놓고 이 애들이 먹고 싶어하는 마시멜로우를 책상에다가 이만큼 올려놓고 지금부터 한 선생님이 돌아올 때까지 이 마시멜로우를 먹지 않고 기다리면은 이거에 2배를 준다. 근데 지금 먹으면 아무것도 없다. 지금부터 하나라도 먹으면 아무것도 안 준다. 라고 했었을 때 어떤 애들은 꾹 참고 안 먹고 기다리고 있는 애들이 있는가 반면 어떤 애들은 보자마자 선생님이 나가니까 바로 먹어버리고 안 먹은 척 하는 애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스탠포드 대학교의 미셸 교수가 이제 실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시멜로우 실험이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때 4살 때 만족 지연을 잘했던 아동들이 14년 후에 조사 결과 인지적, 사회적 능력, 그다음에 수학 능력 점수, 그다음에 각종 사회생활하면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이런 것에 대해서 높은 수준을 보이는 청소년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기 통제라고 하는 거거든. 자기 통제.
만족 지연 실현이랍니다. 자기 통제를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그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그다음에 목표 성취 이런 것들 잘 수행을 하더라. 그래서 자기 통제가 어려우면 일단 그러한 이제 자기 통제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충동적이고 막 즉흥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목표 설정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잘 참는 사람과 못 참는 사람을 구분해 갖고 너는 이렇고 너는 이런 거야라고 해서 이게 어떤 경계를 줘서 이렇게 차별을 두는 건 아니고, 그랬을 때 잘 참는 사람들, 만족 지연을 잘 할 수 있는 잘 참는 그 부류는 자기 나름대로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독려해주고 코칭해주면 되는 거고, 참지 못했던 어린이들 이런 애들한테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단기적으로 그 목표치가 높은 수준의 목표치가 아니고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 목표치는 그 이루었던 성공의 목표치와 비슷한 수준이 아니고 좀 더 높은 수준의 목표치를 설정해주고 해서 이렇게 자기 통제가 가능한 그러한 수준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 통제의 필요성이 이제 끈기입니다. 끈기. 그래서 책도 있던데. 끈기. 장기적인 목표를 향하여 관심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경영이라고 정의되는 게 끈기이다. 그래서 끈기가 강한 개인은 장기적인 과제를 열심히 한다. 방해 요소, 지루함, 그다음에 방해, 더 나아가서 실패에도 불구하고 관심과 노력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끈기가 있다. 끈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인이 이제 사회에 나와서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고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과정이 단기 과제만을 성취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알다시피 인생이라고 하는 인생 전체, 우리가 인생을 갖다가 20대, 40대, 60대 이렇게 또 나눠서 생각하기도 하는데, 20대인 여러분들은 아직도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 시간이단 말이죠. 그 시간 동안에 해야 될 것이, 이루어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게 단기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장기적인 그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게 끈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통제 증진을 위해서 자기 통제에 대한 개입과 함께 학습 전략을 직접 가르치는 교육도 병행되기도 해야 한다라는 게 자기 통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수업은 여기까지 끝났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보충 학습 자료를 제가 이제 2가지를 올립니다. 그래서 커넬 할랜드 샌더스라고 하는 영상이 있는데, 이게 누구냐면 KFC 프라이드 치킨 그 할아버지 얘기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영화 믿음의 승부라는 그 영화에서 그 코치가 자기의 한계를 규정짓고 도전하지 않는, 스스로 자기는 여기까지가 내 능력치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학생을 이제 코치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코칭하는 과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그 팀에서 모든 사람들이 협동하고 협심하고 해서 결과적으로 커다란 승리를 맛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중에 넷플릭스를 요즘에 그 비대면 시대에 넷플릭스가 많이 뜨기는 하지만, 물론 넷플릭스뿐만 아니고 다른 영화 관련 사이트가 있다라고 하시면, 거기 회원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집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넷플릭스 믿음의 승부 한번 검색하셔가지고 영화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영화를 보기 전에 일단은 짤막한 영상으로 이제 하나 좀 올린 게 있으니까 요 두 영상을 보시고 보시면은 오늘 수업한 내용이 요 두 가지 영상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제 생각에는 한 2번 정도는 보셔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 유튜브 주소를 이렇게 확인하셔가지고 틈 나는 대로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그 도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실패를 경험하거나 좌절을 생각하고 맛봤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다시 한번 꺼내보는 그런 영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